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하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그죠? 담보하기 위한 예,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을 담보한다는 건 뭘까요? 담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했는데 기존 채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전제하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주로요, 소비대차상의 원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교부했다. 그죠? 수표를 교부했다. 교부하거나 약속음을 배서해줬다. 할 때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한다? 담보의 의미로 배서해 준 걸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런 말 해버려요.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빌리면서 약속음을 차용 증서에 가름해서 발행해 줬다. 이거는 어음 매매 성질을 가진 어음 할인이 아니고 차용금 채무를 지급 담보 내지는 확보를 위해서 준 것으로 본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담보를 위해서 했다. 자, 담보를 위한 건 이제 뭔지 알아셨고, 그 다음에 원인 채무와 그러면 수표 채무와의 관계, 담보를 했을 때 그러면 원인 채무, 수표 채무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인 채무가 소멸하지 않나, 그죠? 양채권은 어떻게 한다? 병존한 것은 지급을 위하여와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서 권리 행사는 어때요? 채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걸 성격을 뭘로 보냐면 타인의 채무에 관한 제3자가 채무를 위해서 담보 약속을 발행했다. 채권자에 교부했다는 것은 동일한 채무를 만약에 그죠? 타인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어음을 발행해줬다. 이거는 뭐냐면 그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알겠죠?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순서입니다. 지급을 위하여와 다르게 어때요? 여기는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급을 위하여는 뭘 먼저 행사했죠? 어음을 먼저 행사했죠. 그죠? 여기는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선택해서 행사하니까 만약에 원인 채권을 먼저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했다면 원인 채권을 먼저 행사했을 때는요. 반드시 어음 수표가 반환돼야 돼.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 수표를 반환해야만이 원인 채권을 그죠? 원인 채권 행사할 때 어음 수표를 반환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너 어음 수표 가져와. 내가 돈 줄 거야. 라고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판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동시항변권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지급을 위하여, 그 다음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했을 때, 어음 채무를, 원인 채무를 이행할 때, 너 수표 가져와야 줄 거야 라는 동시항변권이죠. 이 동시항변권이 민법상의 쌍무계약서인 동시항변권과 동일하냐, 효과가. 효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행사 관계에서 항변으로 보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어때요? 효과까지도 동시항변이에요. 그래서 동시항변 상황이 되면 민법에서는 어때요?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다시 동시항변권 관계 존재만 있더라도 존재효에 의해서 어때요?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가 관계 없어요. 그냥 네가 수표 가져와야 나 줄 거야. 이중 위험 때문에. 이거란 말이죠. 그럼 동시행 관계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조건 이행 지체 부담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 존재만 하더라도 어때요? 존재만 기간만 돌아오면 어때요?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몇 가지 좀 읽어볼게요. 앞에 건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보시면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 채무 이행으로 인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원인 채권 투자분 이행 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 청구권이 민법 536조에 정해진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와 유사한 어때요? 그와 유사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동시항변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판례가 아니므로 알겠죠?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 채무 그죠? 원인 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 반환 동시행 관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않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존 채무와 어음수표 채무가 병존하는 경우에 원인 채무 이행과 어음수표 반환이 동시행 관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인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시항변권 어때요? 동시항변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기 지나더라도 이행지체 저지효에 의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이행기 지나면 이행지체 책임 져요. 알겠죠? 만약에 지체 책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행사를 해야 돼요. 너 수표 가져와 나 줄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 반환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 민법상의 오리지널 대가관계 쌍무계약 관계에 있는 동시에 항변권과는 어때요? 효과가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어음수표에서 동시항변권은 행사면에서 항변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원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판례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원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에 채무 담보를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어음 보증을 했어요. 알겠죠? 이때 보증인이 특별히 채권자에게 원인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어음 보증만 책임지는 것이지 원인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급에 가름하는 거다. 가름하는 건 뭐예요? 그 원인 채무 대신에 내가 어음수표 채무만 짓게 라고 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원인 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알겠죠? 뭐만 남아요? 어음수표 채무만 존재하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기존 채무에 존재했던 모든 어떤 그런 법률관계 특약이나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법적 성질은 뭐냐? 원인 채무 대신에 뭘 준 거야? 어음을 준 거잖아요. 대신 변제한 거죠. 대물 변제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대물 변제 되려면 가름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의사 표시로서 어때요?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냥 지급을 위하여 지급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판례가 추정한다 그랬죠? 그런데요. 예외가 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해서 은행에 자기압 수표나 당자 수표 같이 지급이 확실한 수표를 만약에 교부했다. 그럴 때는요. 당사의 다른 의사가 없으면 이 의사는 뭐죠? 지급에 가름한 것으로 본다. 자기압 수표, 당자 수표 중 뭐 어떻게 한다? 지급에 가름한 걸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뭐 아주 어려운 거 잘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음금의 지급 행위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 채권 및 원인 채권 회복이다. 이건 뭐냐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돼 버렸어요. 그냥 채무자 행위가 부인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 회복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급 등등으로 소멸된 채권이 어때? 채권 채무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취재 보면 이런 부인 있죠. 부인에 의해서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어디까지냐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이렇게 했어요.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함께 소멸되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같이 부활한다. 됐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럼 어음하고 관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어음금 채권 채무가 채권을 지급함으로써 혹은 파산을 해서 만약에 상환된 것에 사라졌다. 그랬을 때 이게 부인됐을 때 살아날 때 그럼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함께 같이 살아나느냐? 같이 살아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최근 판례로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보시면 뒤에 가면 이게 나오죠. 요겁니다. 자, 원인 채무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그럼 원인 채무와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어음상 채무가 소멸됐죠? 그럼 원인 채무도 함께 소멸하죠? 좋다. 근데 이 어음금 지급 행위 자체가 부인돼서 회복할 때는 어음금 채무만 회복되느냐, 원인 채권도 회복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어음 소지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하잖아요. 채무자 해당법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함께 소멸되었던 원인 채권도 회복한다. 알겠죠? 그 판례였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음관계 볼게요. 자음관계는 누구누구와 관계를 했죠? 발행인과 지급인 관계라 그랬죠? 지급인의 지급을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행인과 지급인의 실질 관계라 그랬죠. 이거는 환음과 수표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환음의 자음관계는 어때요? 이거는 자음관계는 이걸 이제 어음관계와 자음관계 서로 있죠? 영향을 줘 안 줘요? 안 준다. 그죠? 안 준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안 준다. 안 준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수표의 자음관계는 뭘까요? 수표의 자음관계는 하음과 동일한 법리는 똑같은데 단지 그 자음관계가 개별적인 계약이 아니고 어때요? 수표법에 특별히 규정된 계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에 아예 규정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수표의 특별 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명시 묵시적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수표법에 가보면 당좌 예금 계약, 당좌 대월 계약, 수표 계약 이런 계약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렇죠? 이렇다는 거. 근데 만약에 자금 관계를 위반했다. 그러면 수표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에요. 외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요. 다만 과태료만 받게 된다. 자, 그 정도 알아두고 뭐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더 많이 알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자금 관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준자금 관계는 제3자방 지급이라는 것은 제3자가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제3자 지급하는 가운데 약소금의 발행이라든지 환음의 지급, 그죠? 이들과 다른 지급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 관계가 바로 뭐죠? 준자금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보증인과 피보증인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증인과 피보증인 관계. 그때 이 보증인은 이 준자금 관계라 그래요. 알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계에서 지급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냥 시험에 안 나오지만 좀 한번 해본다면 자금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급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준자금 관계에서는 누가 담당한다? 지급 담당자가 존재해요. 이게 차이점이죠. 지급인은 어음 수표의 필요적 재산이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환음하고 수표, 그죠? 근데 준자금 관계인 지급 담당자는 적지 않아도 상관없고 적으면 유효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환음의 지급인은 인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급 담당자는 그냥 돈 주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수를 하는 게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급인의 기재 효력에는 뭐 시간적 제약이 없지만 지급 담당자는 어때요? 언제까지 돈 줘라 네가. 그 기간까지만 지급 담당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차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예약이다. 별거 없어요. 일정한 어음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 개서입니다. 개서. 이거는 뭐냐면 민법상의 계약을 경계할 때 새로운 계약을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날짜가 다가왔어.
다시 새로운 어음으로 어때요? 지급을 유예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거. 만기를 변경한 새 어음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음 개설하거든요. 어음 할인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아직 만기가 3개월 남았어. 근데 미리 내가 돈이 좀 필요해. 그럼 어때요? 만기까지의 이자라든지 그 비용들 있죠. 예, 그 비용을 어때요? 빼고 등등을 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어음을 넘겨주면서 그 비용 금액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3억짜리라 그러면 어때요? 뭐 2억 5천을 받는다든지. 알겠죠? 5천원 할인해서 어때요? 어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성격을 판례가 어음 매매로 본다. 알겠죠? 여기 어음 매매로 본다. 이해됐죠? 어음 매매로 본다. 물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비자의 성질도 갖는 거지만 일단 어음 매매로 본다. 어음 할인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음의 실질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하고 PPT 자료 있죠? 그 자료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했던 내용이 잘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음 수표의 일정한 기초적 법률 관계 그렇게 나와 있죠. 뭐가 어음의 실질 관계는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어음 수표의 일정한 기초적 법률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음 수표 예약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금 관계, 보상 관계 우리 봤죠? 자금 관계. 자금 관계라는 것은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 원인 대가 관계는 어음 수표를 수선한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실질 관계는 규율하는 법률이 뭐다? 일반 사법 관계다. 그죠? 자, 이 그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의 실질 관계 한번 볼게요. 요 하얀 선 있죠? 이게 바로 자금 관계입니다. 보상 관계.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 그죠? 뭔가 지급이나 주정했다는 것은 그들 간에 뭔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보상 관계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발행인과 수취인 간에 어음이 발행됐다. 그럼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원인 또는 대가 관계다. 알겠죠? 요 자금 관계와 보상 관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실질 관계란다. 이해됐죠? 그럼 이런 자금 관계, 원인 관계는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무인성이 한다 그랬죠?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도 똑같아요. 배수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표도 똑같습니다. 수표도 이렇게 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음과 차이점. 요 자금 관계가 어때요? 수표법상의 계약으로 하도록 나열된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원인 관계고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실질 관계, 무인성. 이해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음의 실질 관계에서 원인 관계. 어음 수표 행위에 수수하는 당사자 관계 생각하면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했어요? 매매다, 매매. 매매, 알겠죠? 매매다, 매매. 비교해본, 비교 한번 해봤죠? 융통음이라 했죠? 융통음은 대관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원인 관계 없이 호의로 융통음을 발행한 걸 말합니다. 어음 할애는 뭐죠? 원인 관계 자체가 어음 자체를 자체의 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죠? 어음 자체 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어음 할인한다. 됐고 넘어갑니다. 자, 원인 관계가 어음 수표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원칙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줘 안 줘요?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죠? 무인성, 무인성, 무인성 있죠?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됐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적 항변을 허용되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상환청구권이라든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실질 관계가 그죠?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 수표가 그럼 어음 수표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첫 번째, 어음 수표는요. 원인 관계에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미친다. 알겠죠? 전부 원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영향을 주긴 주는데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는 어때요? 어떠한 변제 수단을 줬느냐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어때요? 영향을 준다. 이게 영향을 준다. 그죠?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거꾸로. 자, 그러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하는 수단으로 어음이 교부됐다. 변제한 수단으로 교부됐다 할 때는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가름하여 한다 그랬죠? 근데 별도의 약정이 없어요. 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죠. 약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위하여 지급 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뭐 해준다? 우리가 추정해준다. 그렇죠? 추정해준다. 추정해준다. 알겠죠? 그렇게 알았다. 자, 기존 채무를 위해서 줬다. 기존 채무 변제 수단을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위한 경우다. 첫 번째 해보니까 지급을 위했을 때는 원인 채무와 엄수표 채무의 관계는 어떤다고요? 이 엄수표와 원인 채무의 관계. 기존 채무와 원인 채무가 그죠? 엄수표 채권은 병존한다. 그래서 병존하지만 어음 채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 원인 채권도 소멸된다. 이게 대원칙이야. 설령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했다 하더라도 어음 소진과 채무자 사이에 만약에 어음 채권이 변제됐다? 그러면 어때요? 소멸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인 채권이 어음 채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한다? 원인 채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알겠죠? 요거다. 요 그림.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 주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번 보셨죠? 다른 사람이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제3자가 원인 채무를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줬다. 그거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걸 추정해준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추정이 깨지고 가름하여 교부된 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도 어음이라고 했죠.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보완에 그치지 않고 만약 유통시킬 의도를 했다. 그때도 어때요?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됐죠? 그림을 보신 다음에 이거예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채권자는 A고. 그런데 이 채무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인 갑이 어때요?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제3자가 준 거예요. 알겠죠? 제3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아야 안 같아요? 다른 거죠, 다른 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지급을 위하여 딴 사람이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급을 위한 경우로 본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급을 위할 때 권리 행사 순서는 뭐 먼저 한다 그랬죠?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한다. 그죠?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한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어때요? 기존의 원인 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채무자가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해서 채권자의 약속을 발행해 줬는데 채권자가 기존 채권과 약속금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줘버렸다. 찢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채무자는 자칫하면 이중 지급의 위험에 빠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원인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가져와라. 약속금 가져와. 어음 가져와. 그때까지 돈 안 줄 거야. 라고 뭐죠? 동시양변권 행사할 수 있다. 설령 원인 채권이 양도 통지한 다음에 어음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거에 발행이 있는데 원인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어음 수표 채권을 이렇게 지급을 위해서 발행했는데 이걸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누구에게 원인 채권을 B에게 넘겨주고 어음 채권을 누구에게 C에게 넘겼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B가 이렇게 돈 달라고 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어음을 갖고 있는 C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C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뭐라고? 야, 어음 가져와.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양수인 B에게 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채권자는 어때요?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의 원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급기일 되면 그 날짜에 가서 어음을 적법에 제시하고 소급권은 우리 상환청구권 합니다. 상환청구 보존 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해됐죠? 이런 겁니다. 양순이 있고 그 다음에 배서 양도했다. 어음 채권을 양도했죠?
양도했다. 그랬을 때 은인채권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뭐 해야 돼요?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지급 제시하고 보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돈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행사 순 세 번째. 어음수표 소지인이 상환청구 보존 절차를 해태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어음시효 기간에 도래해버렸어요. 그러면 어음상 권리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어음상 권리가 소멸되면은 원인 채권도 소멸되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소멸 안 돼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 뭐예요? 채무자는요. 어, 채권자가 이렇게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어음상 권리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을 해갖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원인, 원인 채권을 행사할 때 어때요? 자기도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반대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해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신다. 그죠? 이렇게 소멸했지만 어때요? 그래서 소진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보존 절차 안 했단 말이죠. 그럼 A 기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 채권은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 발행인인 이 채무자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일단 소멸 안 되지만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인 채권 또는 어음수표 채권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지급을 위한 경우에 채권자는 만기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인금을 취득했어요. 그럼 할인금을 취득하면 이게 회수가 된 거냐? 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음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어때요? 지급 거절되면 또 상환 청구를 해와서 이렇게 어음을 할인해서 넘겨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채권자는 언제 완전히 만족하게 될까요? 채권자가 할인으로 취득한 대가를 상실할 염려가 없을 때까지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어음수표 채권하고 원인 채권인데 어음수표 채권을 이렇게 누구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뭐예요? 할인금을 취득했어요. 취득하면은 이 원인 채권이 소멸되냐 이 말이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나중에 양수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상환 청구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 달러 갔다 해서 거절해서 다시 어때요?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환 청구라는 거 있죠. 이런 염려가 없게 될 때 그때 원인 채권도 소멸되는 거야. 알겠죠? 그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할인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발행 배세준 어음수표를 채권자가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해 줬어요. 뭐예요? 어음수표를 양도했어요. 채권자는 어음수표가 지급 거절되어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어음수표를 돌려받은 다음에 기존 채무에 지급 청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음수표 채권을 B에게 넘겨줬죠. 배서 양도해줬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급 거절됐죠. 그러면 어때요? 소지인이 원인 채권 행사하려면 어때요? 양수인으로부터 이제 상환 청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환 청구를 해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행해주고 난 다음에 어음을 돌려받은 다음에 소지는 어때요? 이렇게 원인 채권을 어때요? 기존 급부 청구를 행사해야 돼요. 뭐예요? 어음을 돌려주면서 발행인에게. 알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어, 기존 채무 지급에서 그보다는데 채권자가 어음수표와 분리해서 원인 채권만 양도했다. 원인 채권만. 이럴 때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어 버렸어요. 원인 채권만 양도됐는데 어음수표금이 지급됐어요. 채무자는 어때요? 그 원인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야, 나 원금 지급했거든? 라고 원인 채무 소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다. 알겠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채권이 있고 양순이 있고 양도 받았죠? 예, 그랬을 때 어음수표금을 지급해버렸네.
그럼 원인 채권을 소멸한다 그랬잖아, 우리. 그죠?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발행인은 어떻게 해요? 나 돈 줬으니까 너한테 원인 채권 소멸됐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급 유예 의사에 한번 봤죠? 어음이 지급을 위해서 교부된 걸 추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에 일자가 만기로 된 것을 교부했다. 이건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채무자 기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급 유예 의사가 없다. 그림도 그래도 됐죠? 볼게요. 기존 채무 변제가 12월 5일이야. 예, 그런데 그때 어음을 어때요?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아직 변제기 12월 5일 도달하기 전에 만기가 12월 25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변제기가 12월 5일에서 12월 25일로 유예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존 채무 불이행 상태다. 변제기 12월 5일 날 돈을 안 줬어요. 채무 불이행 상태인데 이렇게 어음을 발행을 했다. 이거는 유예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효 중단 관계는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원인 채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음수표 영향을 안 주지만 어음수표 채권 행사하면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된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원인 채권도 중단된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 권리 어음수표 채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버렸을 때는 가압류 결정하더라도 원인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알겠죠? 서로 영향을 주는데 어음수표 채권 행사만이 원인 채권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건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 담보를 하기 위한 거. 담보는 어떻게 한다 했죠? 소비대차상에 돈 빌 때 원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음을 배세해줬다. 그는 담보를 한 것으로 봐준다. 특히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음을 차용증서에 가름해서 발행해줬다. 그 뭐다? 어음 할인 아니죠? 지급 담보를 한 걸로 죽는다. 그렇게 판례 내용을 알아주시면 돼요. 자, 지급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경우죠. 그게 이제 소비대차 금원상 원인 채무 어음 수비 발행하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다. 그 다음 이때는 어때요? 원인 채무와 어음 채무는 병존합니까? 병존해요. 여기는 어때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3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음을 발행했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준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때 행사 수위는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그랬죠? 근데 조심할 게 있다. 원인 채권을 먼저 행사할 때는 어때요? 어음수표를 반환해라 라고 동시항변을 행사해야 된다.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변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거다.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서 판례 하나 듣고 원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어음 자체에 보증을 했어요. 이건 어때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어때요? 원인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어음 보증의 책임만 부담한다. 알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인 채권 먼저 행사할 때는 어음 수표 반환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항변 관계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어음에다가 보증해줬다. 이거는 어음 보증 책임만 지지 원인 채무의 보증까지는 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지금의 가름 환경을 어떻게 한다 했죠? 원인 채무는 완전히 소멸되고 어음 수표 채무만 존재한다.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던 건 다 없어진다. 법적 성질은 대물 변제다. 가름에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존재한다. 근데 판례가 기존 채무에 관해서 자기합 수표라든지 당자 수표를 교부하면 그죠? 가름한 것으로 판례는 인정해줘 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원인 채무 소모를 하는데 가름해서 뭐죠? 어음 수표를 교부를 했을 때는 이게 원인 채무는 소멸된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금 관계는 뭐라 그랬죠? 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급 위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환음과 수폐에만 있다. 뭐 그 정도 느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어음 관계는 자금 관계의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리원칙이에요. 또 자금 관계하고 이 인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분리원칙이죠? 요거 관계 없어요. 왜? 인수는 지급인이 인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하면 책임지는 거고 인수 안 하면 책임 안 지는 거죠. 자금 관계 때문에 인수를 하는 그죠? 인수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자금 관계 없더라도 환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효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의 자금 관계는 뭐 똑같은 건데 단지 어때요? 이 자금 관계가 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만약에 그 규정대로 안 하더라도 유효하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준자금 관계 별거 없어요. 누구예요? 발행인인데 피보증인이고 보증인이 이렇게 보증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준자금 관계란다. 발행인이 안 줬을 때 대신 보증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준자금 관계예요. 그 다음에 지급 담당자, 지급인이 있는데 지급 담당자가 따로 정해놨다. 그 자가 바로 준자금 관계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 없죠? 준자금 관계다. 그 다음에 이 차이점은 뭐라 했어요? 지급인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지만 지급 담당자는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지급인은 인수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예,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어음 예약도 미리 약정하는 예약 한 줄만 보시면 되고 어음 개서도 어음을 교체해서 발행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어음 할인은 뭐죠? 이거는 어음의 매매다. 다시 말해서 만기에 도래하기 전에 비용 다 빼고 헐값에 파는 걸 말한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매매입니다. 어음 자체를 판매하는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음의 실질관계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웠던 건데 이 어음의 실질관계 뭔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어음수표 관계 시스템을 확실히 아는 거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 잘 해보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